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응사 주지에 법상 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법상 스님은 임명장을 받고 봉사와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본사와 교구 발전에 노력하겠다며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5천만 원을 종단에 개척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하한거 결제 중 첫 포설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육바람일 행으로 중도심을 이루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라고 법문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부처님을 참배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강 수석은 진행 중인 천일기도 내에 전국 불자들의 발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정각회 불자들이 칠상사 회주 도법스님을 초청해 6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법스님은 불교를 동체 대비 한마디로 정리하며 시대 정신인 국민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 화쟁 정치를 실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장애인 가족의 인권을 위해 오체 투지에 나섰습니다. 사노위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을 끊기 위해 정부가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전생의 권리 기반 지원 체계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응사 주지에 법상 스님이 재임명됐습니다. 법상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으로 5천만 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세종문화체험관 관장의 원목 스님, 사무국장의 선중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남동훈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법상 스님에게 제22교구 본사 대응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법상 스님은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핵심 정책 사업인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5천만 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하며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4년간 한만기 소임을 잘 마치고 그 후덕으로 재임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그동안 종단에 잘 협조를 해줬을 뿐 아니라 본사와 교구를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우리 종단 불사의 기금까지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주 스님이야 우리 총회원 스님들도 교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을 하시고 또 소임을 다 해주셔서 함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상 스님은 주지 소임을 보면서 부족한 점을 느끼며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4년간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부족하구나, 또 이런 점들이 좀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요. 조실 스님이야 또 여기 있는 종회원 스님도 그렇고 대중들이 또 한 번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봉사하는 또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4년간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법상 스님은 지난달 12일 대응사 보현전에서 열린 본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상 스님은 도량 주변 정비에도 힘써 다른 면모의 대응사로 완성될 수 있도록 또 옛 대응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진우 스님은 세종전통문화체험관 관장에 광제사 주지 원목 스님, 사무국장의 전 연수국장 선중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세종전통문화체험관과 광제사가 한 몸이 돼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지 스님을 관장에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님과 관장을 같이 하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사찰과 체험관을 함께 잘 운영하셔서 세종시에서 명실상부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스님은 올해는 예산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포살법사로 불기 2567년 하한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직할교구는 어제 조계사 대웅전에서 300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7년 1차 하한거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만경 보살계 포살본을 봉독하며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참대중은 스스로 수행을 점검하고 승가의 위에 어긋남이 없길 부처님 전에 서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소참법문을 통해 자신의 욕심과 즐거움을 채우려다 보면 계를 어기게 된다며 인과법에 따른 괴로움을 피하려면 계를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육바라밀행을 하면 저절로 계를 지키게 된다며 보살이 하는 행동을 하면 그게 바로 중도심이 되고 더 이상의 과부를 짓지 않아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법문했습니다. 한 번 즐거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과법이고 이게 윤회이기 때문에 개를 범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순간 내가 즐거웠지만 그 즐거운 만큼의 과보인 괴로움을 내가 항상 받게 된다. 그래서 개를 지키라는 거죠. 나이지리아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 자격으로 최근 현지를 방문한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나이지리아 방문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은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내년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인도 의원 친선 협회장을 역임할 당시 인도 총리 등을 만나 불자들이 성지순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직항 노선 증편에 일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대작불사에 대통령을 대신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발언과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어제 직접 열암곡을 찾아 마애부처님을 참배하고 현장을 점검하며 원만한 불사 회약을 위해 정부도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홍규 기자입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승규 수석은 어제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과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등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친견하고 천년을 세우다 사업에 원만 회향을 기원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마애불의 규모나 또 우리 마애불의 보존 상태가 너무나 완벽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세우게 된다면 또 많은 부처님의 가피가 공덕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일 기도 입제 법회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강 수석이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참배를 온 겁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마애부처님의 상태와 주변 환경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좀 더 저희들도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해서 마애불이 바로 세우기가 빠른 시일 내에 진척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불교에서 지금 천일 기도를 중에 있는데 그런 기도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들여다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사업에 대한 강 수석의 의지는 곧 정부 차원의 관심과 의지 표명이라며 반기고 원만한 사업 회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수석님께서도 직접 와가지고 관심의 표명이거든요. 불교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나라를 바로 세운다. 저희들은 이제 천일 기도를 계속 진행하면서 정말 천일 기도 내에 안전하게 잘 이렇게 바로 세우고 바로 모시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참배하며 대작불사의 원만 회향에 탄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국회 정각회가 실성사 회주 도법 스님을 초청해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도법스님은 불교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동체대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인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 국회의 화쟁 정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회와 직원불교 신도회가 어제 국회 정각선언에서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을 초청해 6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에서의 삶의 혁명을 강조하며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도법스님은 불교는 한마디로 동체대비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와 너, 인간과 우주가 그물코처럼 연결돼 영향을 주고받는 한 몸, 한 생명이 동체란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온전히 사는 것이 자비고 이런 삶은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들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된 것이 동체대비 이렇게 요약되어지는데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동체대비자시다. 그러니까 동체대비의 삶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간 사람이 부처님이시다. 평화를 외치는데 평화는 없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한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원인은 자신의 참모습의 무지함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불교는 구체적인 삶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한 도법스님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대 정신은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이라며 화쟁의 정치를 통한 불자 정치인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불자 정치인들이 화쟁 정치를 깃발로 내세워서 뭔가 국민이 화합하고 사회가 통합적으로 뭔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길을 여는 그런 정치를 정치 어때 불을 지펴내고 또는 물꼬를 터내는 민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보단 정쟁으로 치닫는 정치 현실에 불자 국회의원들은 화쟁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경쟁을 하면 좋을 텐데요. 싸움만 하는 국회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아쉬운 지점이고 우리 정각회원들이 좀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화쟁 정신을 좀 똘똘 뭉쳐가지고 경쟁하는 국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화쟁의 국회 아니겠습니까? 중도로 본 본래 붓다와 동체 대비를 주제로 열린 도법스님 초청 정각회 정기법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30일 낮 12시와 7월 2일 밤 10시 50분 각각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둔 가족의 비보가 잇따르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가 국가적 지원 체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두 단체는 발달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쳐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00여 사부대 중이 어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용산역 잔디광장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투신하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연이은 참사를 막고 가족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길 호소하며 오체투지로 용산역부터 삼각지역까지 행진했습니다. 산호위는 지난해부터 발달 중증 장애인과 함께 죽음에 이른 가족들을 위한 49제 등 실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몽 스님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기심을 버리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로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의 창극을 멈추고자 한다면 그분들의 한없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하고자 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한 인간으로 먼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체투지로 나아가는 걸음걸음에 온몸이 땀으로 젖어도 발달장애인 권리 기반 지원 체계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복된 참사의 원인으로 정부 정책의 총체적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진단을 받고 장애인 가족이 알아서 스스로 여기 치료실, 저기 치료실, 여기 병원, 저기 병원 찾아다녀야 하는 조기에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극한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오체투지를 통해서 죽음을 멈춰달라고 정부에 강력한 요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산호위와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전생의 권리 기반 지원 체계 구축을 비롯해 정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때까지 지속적인 연대와 기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복령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이 계율학을 주제로 계율과 수계의범 교육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이기도 한 사흘간의 교육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복령사로 모였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령사 소유 3장 도서관에서 진행된 제11차 계율 연수교육에 참가한 학인 스님들이 진지하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연수교육 일정 동안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 존증 아사리 경암 스님과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이 교수로 나섰습니다. 경암 스님은 승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이 계율임을 강조하며 수행은 계율을 지키는 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포교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본인이 감동할 수 있는 포교를 펼치기를 권했습니다. 내가 감동 못하면 어떻게 돼? 듣는 사람도 감동 못하고 그러면 듣는 사람뿐만 아니고 불보살 신장님이 감동할 수 있겠어요? 불교와 경제학을 융합해 경전 속에서 불교 경제관념을 풀어내 호평을 받았던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 올해 식차만하니 수계살림에서 전계대화상 증명 아래 비구니 스님이 계를 전한 데 큰 의미를 부여하며 비구니 승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이 자성이 어디로 빈틈을 타고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끔 작정을 세워놓은 거예요. 복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한국 불교에서 비구니 승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역할만큼 책임도 무겁게 요구되고 있다며 계율 연수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의 종속을 위해서 계단의 전승과 계율의 실행은 필수입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복령사 계율학 교육은 종교계에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와 승단 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비구니 승가의 역할에 한층 더 신뢰성을 부여하는 교육으로 입지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전국 1000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글과 그림 솜씨를 마음껏 뽐냈습니다. 천태종이 지난 10일 단양 구인사에서 제14회 천태 어린이 청소년 글그림 대잔치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234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아이러브 코리아와 스마트폰, 우리절 마스코트, 라이크 부처님, 친구 지킴이를 주제로 글과 그림 솜씨를 펼쳤습니다. 교무부장 도홍 스님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실시되는 글그림 대잔치에서 끼와 재주를 마음껏 뽐내길 기원했습니다. 홍석태 어린이 지도교사 연합회장은 4년 만에 다시 모일 수 있는 것은 전국 40여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를 꾸준히 이어온 지도교사님들 덕분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원재 스님과 원영 스님이 신간 출간을 기념해 일상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강연을 마련했는데요. 독자들과 만나 소통하며 책의 이해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재 스님과 원영 스님의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 공연장 안. 두 스님의 진심이 묻어나는 강연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원재 스님과 원영 스님이 신간 출간을 기념해 강연회를 열고 불자들과 만났습니다. 나 아직 열리지 않는 선물의 저자 원재 스님이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수행담을 전하며 나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년여 동안 5대륙 45개국을 돌며 무궁무진한 세계를 탐험한 원재 스님은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세상의 모든 일과 존재가 명쾌한 답으로 생생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책, 나 아직 열리지 않는 선물이 아직은 열리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것. 그러나 나라는 존재성, 실체성에서는 한 번은 크게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원력으로 그런 도움이 되는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썼지만은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의 저자 원영 스님이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서 독자들과 소통하며 위로와 공감, 눈물과 웃음을 전했습니다. 원영 스님은 삼법인과 사성제,
팔정도, 연기, 중도, 바람일 등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교리를 자신의 경험담에 녹여낸 강연으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빠와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을 차례로 겪은 원영 스님은 죽음은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거기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해주면서 너의 삶을 고통스럽게 끌고 가지 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소멸하게 되어 있다. 강연회에 참석한 독자와 불자들은 수행과 경험을 통한 두 스님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과 위로를 받으며 치유와 희망을 찾는 선물 같은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